자, 그럼 MRI에서 확산을 반영하여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MRI에서 확산을 측정하는 방법의 원리를 살펴보면, 참고로 여기서는 그라디언트 에코 펄스 시퀀스일 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해하기가 좀 더 쉽기 때문이죠. 스핀들이 같은 공명 주파수로 세차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디페이징 그라디언트를 걸어주면 평균 자장보다 높은 자장을 경험하는 빨간색 스핀은 빠른 주파수로, 그 다음 낮은 자장을 경험하는 파란색 스핀은 느린 주파수로 세차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디페이징 그라디언트를 꺼주면 다시 동일한 자장 세기를 경험하기 때문에 주파수가 동일하게 되겠죠. 그러나 주파수는 같아졌지만 디페이징 그라디언트에 의해 처음과는 달리 각각의 스핀은 위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위상이 달라졌다는 것은 꼭지점을 연결해 보면 되는데요. 디페이징 그라디언트를 걸어주기 전에는 꼭지점이 전부 같지만 디페이징 그라디언트를 건 후에는 꼭지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극성이 반대인 리페이징 그라디언트를 걸어주면 높은 자장을 경험했던 빨간색 스핀은 낮은 자장, 낮은 자장을 경험했던 파란색 스핀은 높은 자장을 경험하게 되어 세차 운동을 달리하게 되고, 리페이징 그라디언트를 꺼주게 되면 맨 처음과 같이 각각의 스핀의 위상이 회복되어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신호의 세기는 스핀들이 같은 공명 주파수로 세차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가장 크고, 디페이징 그라디언트를 걸어주면 각각의 세차 주파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호의 세기가 점점 작아지며, 디페이징 그라디언트를 꺼주면 동일한 공명 주파수로 세차 운동은 하지만 디페이징 그라디언트로 인한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신호의 세기가 가장 약하게 됩니다. 다시 리페이징 그라디언트를 걸어주면 처음에 디페이징 그라디언트와 반대로 각각의 세차 주파수가 달라지면서 위상차가 회복되기 때문에 신호의 세기가 점점점 커지게 되고, 리페이징 그라디언트를 꺼주면 스핀들의 위상이 동일하게 되어 신호의 세기가 처음과 같이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와 같이 디퓨전 그라디언트가 걸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확산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적용을 해보면, 조직의 확산이 없을 경우에는 동일한 위상과 세차 주파수로 세차 운동을 하여 신호의 세기가 강한 스핀들의 신호는 디페이징 그라디언트에 의해 위상차가 생겨서 신호가 감소하다가 극성이 반대인 리페이징 그라디언트에 의해 완전히 위상차가 회복되어 신호가 처음과 같아지지만, 조직의 확산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위상과 세차 주파수로 세차 운동을 하여 신호의 세기가 강한 스핀들의 신호는 디페이징 그라디언트에 의해 위상차가 생겨 신호가 감소하다가 스핀들이 확산에 의해 스핀들이 위치가 이동하게 되고, 스핀들이 위치가 이동한 조직은 극성이 반대인 리페이징 그라디언트를 걸었을 때 완전히 위상차가 회복되지 않아 신호가 처음보다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확산 계수가 작아 확산이 잘 안 되는 조직은 물 분자의 이동이 없어 신호 강도가 크게 나타나고, 확산 계수가 커서 확산이 잘 되는 조직은 물 분자가 이동함으로써 신호가
작게 나타나 확산이 있는 조직과 확산이 없는 조직의 신호 강도의 차가 생기게 되어 확산의 차이를 측정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저 확산의 차이를 확산 계수로 산출을 하느냐? 확산의 차이를 확산 계수로 산출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그냥 즉 확산 경사자장을 안 걸고 영상을 얻고 하나는 확산 경사자장을 걸어서 확산을 신호 강도에 반영되게 영상을 얻은 후 요 식에 각 픽셀의 신호 강도 값을 모두 넣으면 픽셀마다 확산 계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S는 조직의 확산이 있을 경우의 신호 강도 값이고요. S0는 조직의 확산이 없을 경우의 신호 강도 값입니다. 그리고 요 B는 확산을 감지하기 위해서 거는 디퓨전 그라디언트의 색이죠. 여기서 이런 식들은 그래프를 그려서 피팅을 한 후 유도되는 식들인데 지금 자세히 들어가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런 식에 의해 이렇게 확산 계수를 구할 수 있구나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확산 계수를 픽셀마다 모두 계산을 하면 거리를 구하든 뭐든 이렇게 수치로 표현되는데 이러면 보기가 매우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픽셀 하나하나당 확산 계수를 계산하여 영상으로 만든 것이 우리가 검사하면서 그렇게 많이 들었던 ADC 영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ADC 영상은 우리가 보기 편하라고 만든 영상인 것이죠. 참고로 여기서 ADC는 Apparent Diffusion Coefficient의 약자인데 왜 확산 계수 영상이라 안 부르고 겉보기 확산 계수 영상이라고 부르는지는 뒤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확산 강조 영상을 찍으면 확산을 영상화하기 위해 확산 자장이 걸린 영상 그리고 요 확산 계수를 계산하기 위해 확산 경사 자장이 안 걸린 영상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 두 영상을 계산하여 확산 계수를 뽑아낸 확산 계수 영상 즉 3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확산 계수가 뭔데 이렇게까지 계산을 해 가면서 추가적으로 영상을 만드는 것이냐? 확산 계수가 중요한 이유는 확산 계수를 알면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초기 단계의 질병 진단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질병은 유전자 수준에서 세포 수준으로, 그 다음 조직 수준, 그 다음 장기 수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일반적인 MRI 영상은 장기나 조직 수준에서 진단이 가능한 반면 확산 계수를 이미징하면 초기 단계인 세포 수준에서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일반적인 MRI 영상은 해부학적 변화를 보는 데 반해 확산 강조 영상은 생리학적인 변화, 더 나아가 생화학적인 변화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체 내 조직의 확산 계수를 알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